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허재성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단기자금 거래, 증권 거래, 외환 거래에 따른 최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원활화를 위해 일중 유동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은법에 따라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발전의 촉진을 도모하면서 조사 연구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정한 지급결제 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지급결제 업무와 향후 정책 방향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발간되어 온 지급결제 보고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이슈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지급결제 관련 백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금융회사의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적 주요 이슈인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방안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지급결제 제도 발전 촉진자로서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수립한 지급결제 비전 2020을 포함하였으며 바이오 인증 기술 활성화 추진, 민간 부문과의 협력 채널 확대 등도 비중 있게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지급결제 제도 운영자로서의 제도 개선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거액자금 이체 방식 개편 등 2015년도 제도 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동전 없는 사회 구현 가능성 검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그리고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지급결제 보고서가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15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그 발간 취지 및 2015년도 보고서의 주요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으로서 첫째 지급결제의 주요 이슈, 둘째는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 대응, 셋째는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의 관리,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생략을 하고 정책 방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나눠드린 이 책자를 좀 잠깐 봐주시면요. 책자 첫 페이지에 표지 바로 다음에 보면은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 역할이 지금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급결제 부분이 보통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기자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 좀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걸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그 다음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아무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써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결제라는 것은 경제 주체 간의 채권 채무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서 청산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 지급결제 제도, 페이먼트 시스템스라고 합니다. 지급결제 제도는 이러한 화폐적 가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수단, 예를 들어서 오음수표라든지 계좌이체, 카드 이런 지급수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참가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운영 조직, 업무 처리 규정 등으로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급결제 제도로 굉장히 방대한 어떤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제도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첫째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한국은행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돈 계좌를 이용하여 어떤 그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러한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 시스템인 거액결제 시스템, 저희는 한은금융망이라고 그럽니다. 국제적으로는 BOK 와이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셋째는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중에 금융기관 간의 그 결제 유동성을 지원을 해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감시 업무라는 것은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는 그런 업무를 감시라고 부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하는 감독 업무하고 좀 다른데요.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그 건전성 내지는 법규 위반 정도를 점검을 해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는 어떤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감시 업무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그 결제 리스크를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뭐 이런 조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런 기능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제도의 발관 취지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수행 상황, 향후 정책 방향, 국내 지급결제 논의 동향 등에 대해 먼저 금통위에 보고를 하고 동 내용을 대회에 발간함으로써 지급결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조금 아까 허재성 분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에 지급결제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융합입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어떤 그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나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과 비금융권 간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간편, 신속,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것을 혁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입니다. 최근에 그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금융 보안을 굉장히 좀 잘 지켜야 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또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3가지를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IT 금융 융합 가속화에 따른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핀테크라 불리는 금융과 IT 융합, 스마트폰 확산 등을 바탕으로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비금융회사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 서비스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분산원장 기술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이를 지급결제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거래에 다양하게 확산될 경우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보안의 중요성 증대입니다. 인증 절차의 간소화, 금융정보 처리 주체의 다원화 등으로 사이버 공격 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저희는 CPMI라고부터 약칭을 하는데요.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동으로 작년 11월에 사이버 보건력을 그 제고하기 위한 상세 지침 가이던스를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운영기관과 관계 당국도 동 지침을 참조하여 국내 금융시장 인프라의 보안 대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급결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핵심 원칙, 즉 PFMI라고 저희는 약칭을 하는데요. 핵심 원칙에 대한 CPMI하고 아이소코의 어떤 이행 상황 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급 전 점검을 한 다음에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등급이 아직은 좀 낮은 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게 작년 1월 달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미국 및 EU 증권 당국은 어떤 그 자국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 예를 들어서 서울지점이 한국 소재 중앙청산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앙청산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이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거래소 CCP인데요. 한국 CCP의 규제 동등성 수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EU나 미국의 어떤 CCP, 그 중앙청산소의 규제 기준이 있거든. 그 규제 기준하고 한국의 한국거래소를 규정하는 그런 규제 기준과 동일하냐,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를 하느냐, 이걸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등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동등성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있는 한국거래소 CCP를 이용해도 좋다고 이제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규제 기준이 다르면은
이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더라도 그 이용 거래에 따른 그 자본을 굉장히 추가로 많이 확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이나 EU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CCP를 이용하게 해야 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규제 체계 동등성 인정이 작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EU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의 어떤 규제 체계 동등성에 대한 승인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금년 중에는 EU 증권시장 감독청, 증권감독기구인데요. 증권시장 감독청에서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별 지장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과 금융위가 적극 대응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및 정책 대응입니다. 먼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입니다. 국제기준에 의거 한국거래소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 청산결제 인프라에 대해서 정기평가를 작년에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결제 불이행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를 확대하고 담보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여타 시스템 운영기관, 그래서 거래소면 예탁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여타 시스템 운영기관과 업무 지속계획 공조체제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증권대금 동시결제 대상의 확대, IT 장애복구 체계의 개선, 참가회원 유지 요건의 마련 등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위안화 청산 시스템, 저희 그 교통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는 청산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참가기관들이 과도한 일중 당좌대출 의존 등의 문제점으로 드러나 한국은행이 협의회를 통해서 국내 금융기관의 청산 시스템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결제제도의 개선입니다. 수익 결제망을 통한 개인 및 기업 등의 거액자금 이체를 한은망을 통해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망과 전자금융 공동망을 직접 연결을 하여 기업 등이 10억 초과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결제 리스크를 축소하고 거액자금 이체 고객의 편의 증진, 옛날에 10억을 초과해서 이체를 하려고 했으면 10억 단위로 쪼갰어야 됐습니다. 쪼개가지고 뭐 100억이면 10번, 1000억이면 100번에 쪼개서 이제 이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간 차익결제 이행령 담보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급결제제도의 혁신 지원입니다. 지급결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린 지급결제 업무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지금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 전략에서는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지급결제도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추진할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중점 과제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급결제 보고서에는 동 내용을 좀 상세하게 게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 인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인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융정보화 추진 협의회, 저희 한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정보 인증 수단의 각 금융기관 호환성, 각 금융기관들이 그 생체 정보 인증을 이제 개별적으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간의 정보가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환성과 보관된 정보의 안전성,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문을 한번 그 정보를 습득을 하면은 지문의 반쪽 정보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반쪽 정보는 제3의 인증센터에 보관을 해서 한쪽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보관 정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전자금융 환경 하에서 전문가 그룹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에는 전자금융 포럼과 지급결제 전문가 토론회를 신설하였으며 컨퍼런스라든가 전자금융 세미나 등 기존의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서 민간 부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는 작년하고 크게 그 차이점이 없고 리스크 관리도 저희가 잘 관리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생략을 하고 그냥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내 금융시장 인프라의 국제기준 도입이라든지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감시체계 정비 내용을 참조하여 국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량적 평가 모형 개발과 평가 지표를 확충하는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 최근에 무슨 페이니 무슨 머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지금 예로 든 겁니다.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의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통계를 확충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 통계를 저희가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입니다. 저희가 한은금융망이 1994년도에 처음에 이제 구축이 돼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 한은금융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외 인프라와의 연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간 원활한 자금이체 지원 및 일반 고객의 고액자금이체의 한은망 활용 확대 등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서 현재 한은망 마감 시간이 17시 30분입니다. 이 마감 시간을 좀 연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중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내년 중에는 가능하면 좀 연장을 시행하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은망 운영 시간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 시스템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짧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증권 및 외환거래 대금의 마감 시간대에 집중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 보시겠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거의 운영 시간이 21시간이라든가 23시간, 거의 24시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콩도 11시간, 일본도 12시간 30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는 원화 통화가 국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8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이걸 좀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입니다. 소액결제망의 리스크 감축 등을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차익결제 주기를 다음 영업일 한 차례 실시해서 당일 중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송금을 하면은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을 하면은 받는 사람은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 간의 그 상계에서 정산하는 건 다음 날 11시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5시간 동안 이게 받을 금융기관은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일 중으로 좀 여러 해 당겨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노출돼 있는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건 단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급결제의 혁신과 발전의 촉진입니다. 동전 관리 및 동전의 발행 및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술 보유업체 등과 동전 없는 사회 구현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가맹점에서 잔돈을 동전으로 수취하는 대신에 구매자의 어떤 선불 수단, 교통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텐데요. 구매자의 선불 수단이라든지 전자지급 등을 통해서 충전을 시켜준다든지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중에는 하여튼 연구 결과를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워킹 그룹을 지금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통화나 분산원점 기술의 활용이 지급결제 시스템 및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련 분야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논의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권과도 같이 논의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융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전자금융 표준화 등 금융정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 참가 기관을 현행 금융기관 중심에서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 전자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사업 발굴 및 제안을 비금융기관 및 일반인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의 강화입니다. CPMI, 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를 얘기하는데 CPMI 등 글로벌 기준 재정 그룹, 중앙은행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당행 및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급결제 관련 그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그 회의를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태 지역의 영내 소액 및 증권결제 인프라 연계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소액결제 인프라 국제 그 연계 논의 같은 경우 저희가 국가 간 ATM망을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하고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지금 연계가 됐고요. 매년 지금 2배 이상 지금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증권결제 인프라의 경우에도 각국의 증권결제 시스템하고 거액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각국의 증권결제 시스템, 거액결제 시스템을 서로 양자 간에 연결을 해서 증권하고 대금이 동시에 결제될 수 있게 이런 그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아시아 영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모델이 지금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지급결제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개도국에 대한 정책 자문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그런 데는 한국형 소액결제 시스템 도입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그런 걸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뭐 ODA 자금, 국가 뭐 무상원조 자금 그런 것도 동원을 해서 뭐 구축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인펙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CCP는 유럽에서는 언제쯤 인정이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문 16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16년 6월 말에 그 CCP의 뭐 재무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는 제외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인정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인 건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23페이지인가요? CCP 관련해서 그 거래소가 자체 보유 현금성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의 그 CCP 인증은 현재 금융위하고 유럽 그 증권감독청 에스마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MOU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 위험관리 체계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그런 게 지금 거의 뭐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났고요. MOU가 체결되면은 바로 그 동등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는 거의 끝났고 조만간 뭐 저희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CCP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보면은 그 저희가 지금 빠졌는데 이거는 다른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주요국 뭐 CCP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든가 주요국의 어떤 주요국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아직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그 평가 대상으로 지금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외국 금융기관이 저희 CCP를 이용하는 데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한두 개 나라를 했다가 그다음에 10개 나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그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언제인지는 아직 그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23페이지에서 아까 여쭤보신 공급 약정 지금 한국거래소나 뭐 이런 기관들이 평소에 현금성 자산을 일부 쌓아놓기는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쌓아놓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하고 유동성 공급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 유동성 공급 약정이 이제 크레딧 라인입니다. 근데 크레딧 라인이 계약은 체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그 재원 조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하면은 정말 그 유동성 결제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지원이 그 조달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그 거래소가 자체적인 현금 유동성을 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 권고 내용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아까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도 유동성에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래소가 필요로 한 결제 유동성을 적시에 필요한 양을 다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좀 더 많이 보유를 해라. 그런 측면의 권고입니다. 글로벌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애 그냥 공고사항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TR은 평가 보류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쯤 평가가 될 수 있는 건지. TR이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한국 거래소로 지정이 됐고 설립 중이기 때문에 그 TR이 완전히 설립이 돼야지 이게 평가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설립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